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 지수 3% 넘게 빠지고 다우 지수도 이제 2%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저희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다 감아 올렸고요. 저희 코스닥도 이제 낙폭을 많이 하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미 증시 급락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선방한 이유 요거 얘기해드리고 여기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 대형주는 좀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테마주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매수하실 때 그죠? 보통 이제 무슨 이제 뭐 테마주면 무슨 테마 아니면 뭐 실적이면 실적, 뭐 성장이면 성장 이런 걸 이제 보고서 이제 투자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각각의 이제 투자 재료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오늘 뭐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뭐 거래량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춥죠, 그죠? 네, 많이 춥다 보니까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끝난 것부터 보죠. 보면 어제 나스닥이 조금 누를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좀 했었는데 뭐 약간 찝찝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우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여기는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그죠? 네.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뭐 거의 하락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말 그대로 떨어져도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우 지수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기보다 미국의 나스닥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명 서학 개미들, 그죠? 근데 이 서학 개미들이 여전히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 옛날에 무슨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이 털렸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요번에 반등도 별로 안 나왔고, 그죠? 반등도 별로 안 나왔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 뭐 다 알만한 회사들이죠. 애플이나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아마존 요것도 어제 뭐 3% 4%씩 다 하락을 하면서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죠. 전저점을 지금 깰 듯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여기도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다가 꼭 실패한 것처럼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3, 4%씩 다 급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애플, 그죠? 애플도 어제 4% 급락하면서 힘이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이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생긴 게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나스닥 지수 생긴 게 저는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이거 보면 걱정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사기를 두려워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끝날 때 물어봐요. 나스닥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차트를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어제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더 그런 이제 공포 심리가 더 커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증시를 쭉 이제 눌러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나스닥 지수 조금만 더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 우리나라 개미들도 투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별주 투매가 약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셔라. 투매 나와도 너무 놀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어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하더라고요. 네. 어제 나스닥 지수 뭐 시작부터 한 2% 이상씩 급락하면서 막 떨어지길래 전 보면서 웃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폭락하는데 웃고 있었다고요. 혼자서 어제 밤늦게. 제가 잠을 보통 1시나 늦으면 2시쯤 자거든요. 일어나기는 뭐 5시, 6시 그때 일어나는데 그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네. 어쩐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 흔들 것 같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할 거다 이거죠.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전저점이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21선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저점 근처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목숨 걸고 싫어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 미국 연준 의장이 긴축 발언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는 0.7%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일날 빠졌어야지. 그 전에 계속 그랬는데, 그죠? CPI 발표할 때도 안 빠졌거든요. 못 올라갔죠, 그죠? 미리 얘기해드렸죠. 오늘 미국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지수가 여기서 다음 주부터 급등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약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거 가능성 다 열어두고 얘기를 했는데 1번일 가능성이 제일 낮고요. 2번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네. 살짝 이거 뭐냐면 약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흔들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개인들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뭐 한두 번 운 좋게 맞출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증시를 흔들어서. 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웃긴 건 뭐냐면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요거랑 같이 볼까요? 잠깐. 자, 이게 나스닥 지수고요. 자,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뭐 자주 보여드리는 거죠. 네, 10년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거든요. 미국 국채 채권 금리예요. 네, 미국 국채 금리. 네. 근데 요거랑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올해 1월 여기가 1월이거든요. 1월부터 쭉 빠졌죠. 그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랐어요. 그러다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 나올 때 어때요? 국채 금리는 하락하죠. 근데 다시 폭락하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6월이.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니까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다시 하락하니까 금리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증시가 살짝 올라오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미국 국채 금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스닥 지수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끝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왜 그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신문기사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그 이슈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그죠? 네, 상대적으로 위험한 나스닥보다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국채 금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폭락,
국채 금리 상승. 맨날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1년 내내 나온 뉴스거든요. 자,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나스닥 지수한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나스닥이 국채 금리한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누가 닭이고 누가 계란일까요? 닭이 있어야 계란을 놓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계란이 먼저자 닭이 먼저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머리고 누가 꼬리일까요? 자, 국채가 머리인 것 같다. 1번. 이쪽 여기 나스닥이 머리인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누가 머리예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국채가 나스닥 국채 금리가 나스닥 지수한테 영향을 준다. 1번. 아니요. 나스닥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게 국채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2번. 잘 안 찍으시네요. 찍으세요, 얼른.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다 찍으셨어요? 네? 누가 뭐 영향을 주냐면 국채 금리가 나스닥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 어지간하면 번호 안 찍게 되려고 그랬는데 맨날 그렇죠, 그죠? 네. 이해가세요? 좀 질문이 좀 어려웠죠, 그죠? 네. 이게 채권 얘기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주식 얘기하다가 환율 얘기하죠. 조금 힘들어하시고요. 채권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래요. 채권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얘기하면 순간 경직되세요.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지금 이거 채권 이제 여쭤봤더니 거의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채권 금리가 먼저라니까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했냐면, 자, 다시. 네. 정답을 나중에 얘기한 거죠. 자, 채권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니까 나스닥 하락했고요. 그죠? 네. 다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나스닥이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니까요. 만약 여기 다우지수가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여기 꺾었죠? 이렇게 여기도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락하니까 금리 하락하니까 나스닥 반등 나오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니까 거꾸로 다시 급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수가 살짝 올라가죠. 그죠? 네. 근데 어젯밤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좀 차트 좀 바꿀게요.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한 거는 뭐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오죠? 미국이 긴축을 할 거라서. 그러면 그 말대로 되려면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미국 국채 금리 하락했거든요. 어제 2.4% 하락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면 나스닥은 올랐어야죠. 이해되셨다 8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다고 찍어주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해가세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거꾸로 가는 건데 그 여기가 떨어졌으면 여기 올라가야죠. 그죠?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미국이 긴축, 즉 금리 인상을 계속 더 할 것 같으면 이게 기대 심리로 더 올라갔겠죠. 국채 금리가.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100%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물론 기자도 이제 공부 많이 해서 시험 봐서 되는 거지만 경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은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죠? 네. 이 바닥이 이 경제, 주식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막상 해보니까 힘드시죠? 돈 벌 때는 참 기분 좋지만, 그죠? 돌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죠? 네.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아무튼 기자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세요. 나스닥이 절대 안 떨어지느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여기 올 수 있어요. 10,000포인트 근처 와가지고 또 협박할 수 있어요. 애플 같은 걸 꺾어놨으니까. 근데 금리가 안 오른다고요.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면 나스닥이 막 깨지는 건데 지금 금리가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아침에 급등 출발했지만 그죠? 쭉 끌어내려서 상승폭 완전히 다 반납하고 끝났어요. 좋은 겁니다. 이제까지.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당연히 좀 눌러야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저기 이쪽도 뭐가 있냐면 선진국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선진국 위주로. 그러니까 미국이랑 여기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그러면 선진국 증시가 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증시가 눌리면 대형주가 눌리면 중소형주가 되지 선진국 증시가 눌리면 이머징 마켓 그죠? 네. 그쪽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증시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에 아무튼 어제 미국이 급락 출발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 출발을 했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1.3%.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뭐 소폭 하락이지긴 하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1.3%에서 급락 출발을 했는데 아래 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더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어요? 잘 끝났죠. 아래 꼬리 윗꼬리 하나 없이 이게 시초가는 급락 출발했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 올려서 완전히 보합해서 끝났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았는데 이게 보면 장 막판에 막 올려요. 장 막판에. 이게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90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샀죠. 기간은 좀 더 털린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물도 많이 샀어요. 선물. 자 여기 시간별로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시간에 끝날 때까지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이제 매매 동향인데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팔다가 마지막에 더 많이 팔았어요. 못된 것들 그죠? 네. 근데 외국인 아저씨들은 아침부터 천천히 아주 조금 사서 이러고 있다가 2시 이후 그죠? 네, 밥 먹고 와서 점심에 밥 먹고 산책까지 다 끝내고 와서 슥 사기 시작하더니 여기 보십니다. 네. 마지막에 훅 들어왔어요. 제가 장 끝날 때쯤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 추세를 보면은 동시호가 그죠? 장 종료할 때 외국인이 좀 많이 살 것 같다. 통상 2시나 넘어서 이렇게 계속 사면 막판에 왕창 사더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외국인이 막판에 많이 삽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신에 우리나라 오늘 안 빠졌어요. 오늘 저기 일본이나 어디 대만 이런 데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일본 안 빠져.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오늘 거의 2% 가까이 급락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어제 좀 많이 빠지고 오늘은 뭐 괜찮았고 대만 증시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뭐 대형주 쪽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을 눌러놓고 하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주가 보시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 재미가 없죠. 네. 그냥 200일 이게 200일선인데 200일선 밑에서 쫙 깔려 있어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죠? 네. 대형주들 흐름이 거의 그렇죠, 그죠 지금? 네. 대신에 이제 개별주들, 테마주들은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뭐 개별주나 테마주들도 어제 미국이 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니까 뭐 마이너스 1, 2% 이상 다 거의 대부분 하루 출발했는데 끝날 때 보면 거의 괜찮게 다 끝났어요. 네. 큰 문제 없이. 뭐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3% 급락했는데 오늘 개별주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에서 끝난 거는 끝났다. 그럼 그거는 별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선방한 거죠. 뭐 지수 급등할 때도 종목 개별적으로 종목들 1, 2%씩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어제 그렇게 급락한 것 치고는 멀쩡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
그러니까 테마주는 추세가 양호하다 이거죠. 최근에 강조 많이 했던 게 그 저기잖아요. 정치 테마주, 그죠? 네. 보면 오파스넷이 오늘 잘 끝났어요. 네, 저번에 그 누구예요, 저기 특수항이들이 지분을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안 떨어지고 다시 살짝 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파스넷이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좀 피곤해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솔직히 피곤해 보이는데 바카스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리콤이 신고가 나고 있어요. 살짝. 누구? 오리콤이요. 한동훈 씨 테마주. 오파스넷이 이제 특수환기인데 팔고 뭐 그래가지고 전후로 해서 막 좀 피곤해하고 있는데 오리콤은 아직 에너지가 남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노을, 그죠? 네. 전형적인 눌림목이긴 한데 여기서는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눌림목이긴 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눌림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눌림.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뭐 그랜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랜저 같은 경우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제네시스 이런 거죠. 근데 아주 고가의 그 뭐 페라리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고 민감한 스포츠카는 그거 운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저도 뭐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뭐 굉장히 비싼 거 막 10억 넘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전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민감한 거예요. 네. 잘 나가긴 하는데 잘못했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무튼 끝난 건 아니고 힘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번에 여기서는 되게 안 좋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그 후에 거래가 자꾸 나오는 양봉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세를 다시 잡아요. 네. 그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네. 상태가 좋아졌다고요. 그렇게 보시고. 한동훈 씨 테마주가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오리콤은 신고가 나고 있고 오파스넷은 21선 깼다가 살짝 다시 올려놓고 자리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고 노을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그죠? 네. 거래량은 눌림목 거래량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에 되게 잘 만들어놨죠. 네. 지난주까지는 별로. 그 다음에 이 사람 것만 그런 게 아니라 PM풍년도 눌림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무방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낮에 그 회원들한테 하는 방송에서는 있는 그대로 세게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못 해요. 왜냐면 낮에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회원들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듣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무방에서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 다음날 가면 다 사시더라고요. 나는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이제 김동현 테마주도 있긴 있는데 한동훈 씨 테마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씨 테마주를 설명하려고 PM풍년이나 아니면 이낙연 씨 테마주 이런 거 있어요.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회원들이 그냥 듣고 그냥 그런 거보다 넘어가요.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 근데 무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얘기하면은 다음날 되면은 막 연락이 와요. PM풍년이 급등하잖아요. 연락 안 와요. 그냥 몰래 샀는데 수익 났다 그러면 또 들어와야 되나 싶어서 얘기 안 하시고, 만약에 PM풍년이 내일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0%짜리 음봉 하나 맞았다 그러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네가 사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져라. 난 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네. 무방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상세하게까지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다음날 되면 그걸 샀더라고요.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거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PM풍년은 눌림목이 맞긴 맞아요. 근데 아까 누구예요? 노을 있잖아요. 노을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노을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네. 요즘에 오늘 자동차 비율을 들고 있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다 저기잖아요. 오토. 기아들 때 오토잖아요. 네. 스틱 운전해 보셨어요? 스틱. 좀 나이 한 40대 이상, 40대 중반 이상은 아마 스틱 운전 많이 해보셨을걸요? 근데 아마 지금 30대까지는 스틱 거의 운전 못 해봤을걸요? 네. 그죠? 네. 이건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토 하다가 스틱 끌면 굉장히 힘들걸요? 네. 굉장히 이거는 버거운 적이에요. 네. 되게 어려워요. 네. 눌림목이 맞긴 맞는데
남아토건이죠. 뭐예요? 이낙연 씨 거.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씨, 이재명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다 멀쩡해요. 원래 오늘 같은 날, 그죠? 미국이 전날 3% 빠지고 아침에 지수가 1% 넘게 다 급락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누구냐면 방금 얘기한 종목들 오파스넷, PM풍년, 남아토건이에요. 가장 1순위로 얻어맞는 게 이거거든요. 얻어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그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장대 음봉이 꽂아요. 21선 아직 안 깼잖아요, 그죠? 21선 깨버린다고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굉장히 차트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저기 방송 제목이 뭐 추세가 살아있는 테마 섹터, 그죠? 차트하고 재료 분석이죠. 이게 다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살아있다고요. 이낙연 씨하고 김동연 씨하고 한동훈 씨하고 셋이서 지금 대선으로 코앞에도 경쟁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여당 테마주하고 야당 테마주가 같이 갈까요? 같이 안 갈까요? 원래 같이 안 가요.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당 테마주하고 야당 테마주가 원래 같은 시기에 안 간다니까.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하고 윤석열 테마주가 같은 시기에 가는 거 보셨어요? 한 사람 거 가면 다른 사람 거 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이 가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길래 내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다 얘기해놨죠.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선주 얘기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시소라고. 여기가 여당 테마주고 여기 야당 정치인 테마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시소가 어때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네. 여기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쪽이 다시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다 같이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간의 지지율이 오르고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씨 감옥 갈까봐. 감옥 갈 지금 위험이 더 지금 저기 리스크가 커지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죠? 뭐 자기 몸에다가 막 뭐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쇼했다면서요. 자해하고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몸에다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동양 철학인가 뭐 전공한 사람이라던데. 동양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데? 효잖아요. 효.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 칼질을 할 때는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네. 이재명 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가 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들 얘기할 때 그 재료를 계속 가져보죠. 네.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원래는 같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재료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동연 씨 거나 이낙연 씨 거나 한동훈 씨 거나 지지율 얼마 나오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본을 안 다음에 차트를 봐야지 차트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아토고는 지금 눌림목이냐 아니냐? 눌림목이에요. PM풍년도 눌림목이고요. 노을도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대장주들이 눌림목이에요. 오파스넷은 눌림목 아니에요.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 이거지 저건 눌림목 아니에요. 네. 오리콘도 눌림목이 맞고 올리면서 가는 눌림목. 그죠? 네. 그러면 각각 이낙연, 김동연, 한동훈 이 사람들의 후발주자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겠어요? 들었다가 누르고 있겠죠. 그죠? 네. 여기서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왜 안 사겠어요? 나스닥 지수 꼴을 보세요. 아까 나스닥 지수 얘기했죠?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 깨게 생겼잖아요 지금. 응? 전저점까지 내려오게 생겼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사겠어요? 현금 들고 있어요 개인들이 현금 들고 있다. 응?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이럴 때 주식을 사시면 그죠? 큰 돈 버시죠. 오늘 이제 저희 회원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동훈 테마주를 최근에 추천해온 거를 이제 좀 못 산 게 있다. 저희 방에서 최근에 한동훈 테마주 꽤 사놨거든요. 한 4년 전에 4년 전 이맘때 이제 수소차 테마주를 많이 사놨어요. 전 정부 정책 수혜주 수소차.
근데 그 수소차가 나중에 진짜 많이 갔거든요. 막 수익 100% 200% 기본으로 막 나고 막 그랬어요. 종목수를 그때만큼 이제 사놨거든요. 최소한 그때만큼은. 근데 이제 지금 일반 개인들은 뭐 나스닥 하락하는데 조정 올 거 대비해서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 방 회원들은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현금이 없었는데 요즘 매도세이 좀 나와서 현금이 좀 생겼다. 그래서 그러는데 한동훈 테마주 추천한 거 중에 뭐를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오늘 오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녹화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할게요? 네. 제일 좋은 건 다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 돈이 얼마 없어도 그냥 다 사시는 게 좋다. 왜냐면 정치인 테마주는 사실 하나거든요. 종목을 10개 사건 20개 사건 사실 100개를 사도요. 그건 한 종목이잖아요. 왜냐 한 사람 테마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먼저 가느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이게 먼저 갈 것 같고 이게 중간에 갈 것 같고 저게 맨 마지막에 갈 것 같다. 그럼 3개 다 사버리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다들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회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돈 마련해갖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외부에 있는 분들 그 중에서 꼭 하나만 찍어달래요. 전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 사라고 그러지. 그죠? 물론 한동훈 테마주 중에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프레스티지 바이오. 회사가 좀 그래요. 회사가 좀 그래. 얘기도 안 하잖아요. 힘도 약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그리고 지워버렸는데 뭐였어요? 그거? 지금 지워버린 것도 있어요. 토비스 이런 거 있거든요. 지우진 않았는데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긴 해요. 누군가 매집은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은 얘기했네요. 그죠? 네.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올라왔던 적이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테마주로 간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테마주로 갔으면 이렇게 여기 급등 많이 했을 때 대량거래가 터졌겠죠. 근데 대량거래 터진 게 아니잖아요. 잔잔하죠? 테마주로 간 게 아니에요. 차트 딱 보면 저 당시에 저게 왜 갔는지 몰라도 기사 안 찾아봐도 대충 아는 거예요. 테마주로 간 건 아니네. 여기서 테마주로 갔겠죠. 이건 테마주로 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가지 못했지만 들었다 놨다 했죠. 네. 테마주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아닌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추세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오늘 물어보신 분한테 다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다 사세요 그냥. 정 다 못 사시겠으면 그죠? 추천했을 때 제일 추천한 가격보다 제일 덜 오른 거 그거 사시라고. 그러시면 된다. 이것저것 뭐 살까 고민하지 말고 딱 기준을 딱 그렇게 정해놓고 사시면 된다. 딱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지수 조정 나올까봐 연말 연초에 조정 나올까봐 현금 들고 있고 누구는 그죠? 네.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조정 올 것 같죠? 그분들도 나스닥 지수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안 도망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돈 벌어요. 그게 땀 흘리는 거거든요. 주식은 정신적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노가다가 뭔지 아시죠? 이게 정신적 노가다예요. 그분들이 그게 땀 흘리시는 남들 도망칠 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주식을 사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땀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제 테마주 대표적인 게 요거 정치인 테마주가 오늘 하나도 안 빠졌고 다 오히려 조금 올라가거나 뭘 만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까 다시 보세요. 오리컴 이게 어떻게 자꾸 올라가겠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남아통도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개인들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려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작년에 우리 방에서 대선주로 진짜 수익 많이 냈어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뭐가 터졌죠? 화천대유 대장동. 그때 좀 꼬였어요. 그 이후에도 뭐 대선주로 수익 낸 게 있긴 있는데 3, 4, 5, 6, 7, 8 엄청나게 수익 내다가 화천대유 대장동 그거 터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니까요. 네. 우리는 벌어놓은 거라도 있어요. 참 올해 1월 달에 안철수 테마주 갖고도 돈 많이 벌었고 네.
3월달에 뭐 이것저것 또 정부정책주, 대선주 뭐 올라올 때 돈 번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작년에 주린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선주로 큰 수익을 본 게 아니라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선주라고 그러면은 치를 떨어요. 치를 떤다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들 다 어디 딴 데로 다 갔잖아요. 주식 버리고 은행 적금 들러가고 그죠? 뭐 채권 사러 가고 그냥 집으로 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대선주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죠. 왜냐하면 고생한 거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 수산 INT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작년 1월달 여기 56,000원, 지금은 만원도 안 됐어요. 막 9,000원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심할 때는 8,00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하겠냐고요. 윤석열 씨 테마주였던 게 덕수. 하겠냐고요. 치를 떨지. 그죠? 그 전문가들은 뭐 특히 무료 리딩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불법 카톡방 운영하는 사람들 대선주 추천하겠어요? 못하죠. 왜? 자기들도 추천했다가 피해 많이 봤을 테니까. 그냥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 관광지인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사시는 분들이 없더군요. 저번에 한동훈 테마주 초창기 올라갈 때 막 얘기했는데 무방에서 물어봤잖아요. 왜 안 사셨냐. 거의 안 사셨다면서요. 돈 없어서 안 산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물릴까봐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더 그래요. 더 하다니까. 올라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개인들이.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호재예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 날아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재료가 당연히 좋아야지만 주가가 많이 가겠죠. 근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재료가 아무리 자꾸 나와도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재료가 없어도 그 종목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언제 제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연말 연초예요. 아유 가봤어? 근데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수익이 안 나냐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훅 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요. 진짜 갑자기 가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하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나고 돈이 안 들어 답답하시죠? 나중에는 그 주식을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나요. 못 사서 막 힘들어요. 비싸니까. 자꾸 날라가니까. 상한가도 뭐 30%씩 가니까 못 산다니까. 무서워서. 그때가 옵니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서 힘드시죠? 나중에 주식이 없어서 힘들 때가 와요. 꼭 기억해 주실 게 뭐예요? 수많은 개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즌이 항상 12월에서 1월 사이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 네.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려놔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죠? 딱 정해진 것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뿌린 다음에 나쁜 거는 솎아내요. 아니 옮겨 심든가. 그죠? 네. 그런다니까요. 그냥 종목을 사실 때도 한두 개만 딱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넉넉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중장기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중장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냥 실제로 그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갔어요. 10년 전에 샀는데 조금 들고 있으면은 중기로 2, 3개월 들고 있으면 100% 수익이 나요. 근데 안 팔고 내비두죠? 그러면 100%짜리 수익이 한 70%, 50%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한 몇 달만 더 참으면 그게 200%가 돼요. 안 팔잖아요? 쭉 흘러내려요. 수익이 한 100%로 줄어들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잖아요? 참자! 그러면 이제 쫙 가요. 500%, 1000% 수익 나요.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힘들 때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참죠?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7번째 거 보세요. 참았더니 남는 게 없는 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원래 중기 위주로 단기 아니면 중기 위주로 했던 전문가인데 지금 수익 위주로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중장기가. 그거 아세요? 중장기 하는 것보다
단기하고 중장기로 전문가 입장에서 단기하고 중장기로 리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겠어요? 단기는 그냥 무조건 적당히 올라오면 잘라주면 되거든요. 한 10% 수익 나잖아요. 그럼 매도 상한가 가든지 말든지 우리 단타만 친다. 10% 잘라면 되게 편해요. 예? 중장기 얼마나 편해요. 추천해놓고 100% 수익 났어요. 팔지 마세요.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 응? 얼마나 전문가기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스윙은 자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뭐냐면 스윙을 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천만에요. 스윙은 애기들 왜 똥기저귀 갈잖아요. 애들이 이제 하루에 그 응가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계속 기저귀 갈아주듯이 종목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기저귀 갈듯이. 스윙이 이게 더 힘들어요. 종목 수도 늘어나고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팔아서 어디 갈 건지 다 얘기해 줘야 되고, 또 팔고 나서 또 이제 회원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몇 팔았지? 또 얘기해 줘야 되고, 어디로 가지? 얘기해 줘야 되고, 종목이 올라가도 얘기해 줘야 되고, 떨어져도 얘기해 줘야 되고, 안 움직여도 얘기해 줘야 돼요. 바빠요. 중장기가 더 쉽다니까요. 단기가 더 쉽고, 중장기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스윙을 해야 손절도 없고, 그죠? 네,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좀 이제 누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윙을 하시되 나스닥 지수가 흔들거리면서, 나스닥이 지금 약간 오늘도 하락할 수 있어요. 약간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 나스닥이 약간 흔들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수익을 잘 챙기면서 하시라고. 그 소리가 나스닥 누를 수 있으니까 좀 챙기면서 하시라고. 그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누르잖아요. 잘 보시면 비관론자들보다 제가 하락하는 거 더 잘 맞춥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비관론자들 욕하죠, 대놓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지수 떨어지는 거 더 잘 맞춰요. 좀 누를 거예요. 그럼 거의 누르죠. 왜 그러겠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딱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흔들려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게 뭐예요? 채권금리 얘기했던 거예요. 채권금리가 원래 나스닥 지수랑 반대로 가는데 지금 똑같이 간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채권금리고 꼬리가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 흔들리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 테마주 추세가 다 살아있으니까 이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다 살아있잖아요. 뭐예요? 이재명 씨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이태원 그 사망자들, 그죠? 거기 뭐 추모 집회인가 거기 가서 묵념하고 왔다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정부 정책, 지금 정부 예산은 아직도 통과 안 됐죠? 그죠? 통과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정책 테마주들 못 가고 있는데, 뭐 올해는 안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올해 넘기면은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뭐 타결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그 대기업들이, 그죠? 뭐 내년에 투자를 뭐 보류하거나 사람 뽑는 거를 뭐 보류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대기업 구조조정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네. 기업들 다 구조조정한다고, 인원 감축하고 정리해고하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거 받고 있죠. 네. 이게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 한 명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대기업이 엄청나게 고용 발표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기억나세요? 처음처럼 어서 오세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이 뽑고 공무원도 많이 뽑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다시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네요. 1번을 거의 안 찍으시네요. 5년 전에 그랬어요. 네. 5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집값도, 그죠? 과거 3년 전, 4년 전, 5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뭐예요? 고용 많이 뽑아놨던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시지가 같은 것도 그때로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오늘 뭐 IMF인가 어서 발표했던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집값 올라간 걸로 3위랍니다. 집값 버블 심한 거.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좀 올라 거기 1, 2등이고요. 우리나라가 3위더라고요. 코로나 때 집값 많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그 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버블이 크게 낀 게 없어요. 여기는 기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 같은 거를 이제 걱정하실 시간에, 그죠? 그런 거 걱정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지만 어디에요, 저기 티벳 거기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티벳 속담에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고. 재밌는 속담이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고.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그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우리 무소TV 김 실장님이 뭐 테마주 오늘 올라가는 거 쭉 얘기해 주시죠. 브리핑 그만 2-30분은 이제 하시는 거니까 오늘 뭐 움직였나 이제 그런 거 잘 들어가서 보시고, 저는 이제 전체 테마주 올라간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기법 강의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어느 특징을 하나 딱 잡아갖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은 그분도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분 방송하시는 거는 이제 보니까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 오늘 이제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오늘 테마주들이 뭐가 움직였는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테마주도 이제 뭐가 왜 테마주가 됐는지 쭉 얘기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방송 끝나고 뭐 가급적이면 들으세요. 네, 그러면 아마 일명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게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종목을 우리 회원들한테는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방에서는 시간상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부분만 자세하게 얘기하는 성향이고 김 시장님 폭넓게 얘기 잘해주시니까 네,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더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개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종목들이 날라 올라와요. 다음 주에는 과거에 그죠? 작년, 올해 초, 재작년, 3년 전 매년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죠? 잘 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네. 김 실장님 오늘 하신다는 게 이거네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수혜주, 그죠? 네. 지금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죠? 여기 지금 뭐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꿨더니 막 뭐 복숭아 통조림도 지금 품절이고요, 뭐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게 보니까 꽤 오래 가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좀 더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에도 많이 춥다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네,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